남편이 크게 당황하며 저에게 달려들어 제 손에 들린 비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발 그냥 모른 척 해줘. 유령처럼 살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남편은 무릎을 꿇고는 떨고 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혼 7년 차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별채에 갇혀 유령처럼 지내라는 규칙을 배우며 7년을 살았습니다. 집안의 저주와도 같은 비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오늘은 한 여인의 처절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은혜입니다. 수연은 별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숲이 짙게 우거진 저 너머 어딘가에 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이 얼마나 먼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씨가 쟁반을 들고 수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식사하셔야죠. 너무 늦으면 소화 안 되세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그래요. 갖다 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씨는 수연을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씨는 수연이 포크를 짚는 순간까지 묵묵히 지켜보다가 익숙하다는 듯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뭘 그렇게 적어요? 너무 갑갑해요. 마치 관 속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이 씨는 미소도 없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사모님껜 죄송하지만 저도 확인받아야 해서요.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적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짧은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습니다. 수연은 이러한 분위기에 무척 익숙했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 민주는 3일 전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긴 출장을 떠날 때마다 수연은 관뚜껑이 열리는 듯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없는데 숨이 쉬어진다니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 밤 12시가 넘자 가사도우미 씨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이 씨의 방문 닫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마른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이야. 수연은 오늘 반드시 알아내야 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감시를 받으며 유령처럼 살아야 했던 이유. 그 비밀스러운 집안의 저주를 꼭 찾아내야 했습니다. 수연은 감시자들에게 들킬까 염려하며 조심조심 까치발을 한 발짝씩 내딛었습니다. 수연의 조용한 발걸음은 굳게 닫힌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 민준이 철저하게 금지한 공간이었지만 그가 없는 지금이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서재의 무거운 문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생가죽 쇼파 냄새와 오래된 종이향이 코를 훅 놀래켰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서재에 왜 못 들어오게 하는지 알아내야겠어. 그때 책상 뒤편 벽면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뭔가가 벽 안에서 울렸는데 수연은 벽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작게 떨리는 기계음 소리, 전기장치 같은 소리가 미세하게 울렸고 석회가루가 바스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몰래 훔쳐둔 주방 식칼을 꺼냈습니다. 민주는 도대체 뭐를 숨겨놓은 거야?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벽면을 조심스레 긁어냈습니다. 두껍고도 무거운 벽지가 벗겨지면서 하얀 석고보드가 드러났습니다. 석고보드를 조심히 긁어낼수록 수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발 나오라고. 겹겹이 가려진 보드가 떨어지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 안에 이런 게 왜 있는 거지?
수연은 금고 앞에 바짝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당연히 우리 결혼 기념일이겠지. 아니면 내 생일인가? 돌리고 또 돌렸지만 금고는 돌부처인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리는 거야? 도대체 번호가 뭘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먼지로 가득한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한밤중에 잠꼬대로 중얼거렸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수연은 그 기억의 음성을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0815. 그리고 조용히 다이얼을 멈추며 속삭였습니다. 이 번호가 맞다면.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과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와 형으로 보이는 또 다른 아이가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조심히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 태우 1995년 겨울. 태우가 누굴까? 우리 남편 이름은 민준인데. 수연은 금고 안을 더 뒤졌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하나가 나왔습니다. 입양 확인서였습니다. 입양인 이태우. 입양 사유 강민혁 대여.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강 회장의 직인이 찍힌 재산 포기 각서,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민준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각지고 힘있는 글씨였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아버지가 또 나를 때렸다. 내가 후계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수연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 수연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수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남편은 누구지? 아니, 민준이는 대체 누구야? 수연은 서류를 챙겨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서류를 숨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부인 주무시나요? 최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자는 척했습니다. 최 실장은 한참 동안 수연을 지켜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수연은 워치 화면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앱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날 감시하고 있었어? 수연은 워치를 벗어 던졌습니다. 워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화면이 깨졌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모두가 7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별채 뒤편 배수관을 살폈습니다. 낡은 철제 배수관 주변 시멘트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가져온 숟가락으로 시멘트를 긁어냈습니다. 여기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수연은 하루 종일 조금씩 배수관 주변을 파냈습니다. 이 씨가 식사를 가져올 때마다 흙을 화분에 숨겼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배수관 구멍이 사람 하나 빠져나갈 만큼 넓어졌습니다. 수연은 가방에 서류와 물을 챙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해. 수연은 배수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수연은 배수관을 빠져나와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본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고르며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별채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살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별채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내렸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은 예정보다 이틀이나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셔츠 소매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별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배수관 구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서. 손목은 왜 그래? 수연은 민준의 손목 안쪽에 난 붉은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수연은 가방에서 입양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태우가 누구야? 어디서 그걸?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수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거 불태워. 싫어. 설명해. 당신이 누군지, 왜 나를 여기 가둬놨는지. 민준은 수연에게 다가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손대지 마. 제발 모른 척 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안 돼. 위험해. 누구한테? 강 회장한테? 당신이 이태우야? 그런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집 나갈 거야.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손 놔줘. 절대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해. 민준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가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별채의 모든 창문 셔터가 내려왔습니다. 현관 도어락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민준은 서재 벽면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금고를 보고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젠장.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수연이 보려 하자 민준은 서류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보지 마. 뭔데? 보면 안 돼. 민준은 서류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소각장 앞에서 그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이 붙자 민준은 서류를 하나씩 불 속에 던졌습니다. 수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울면서도 계속 서류를 태웠습니다. 저 사람 울고 있어. 수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뒤섞였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따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난 목 안 말라. 마시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연은 컵을 받아 입에 댔습니다. 하지만 삼키지 않고 옆 화분에 몰래 뱉었습니다. 잘 자. 민준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컵을 싱크대에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면제를 타려고 했구나. 수연은 정원 소각장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젤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출근해야 해. 언제 와? 저녁쯤. 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뒤돌아봤습니다. 미안해. 뭐가? 모든 게.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지자 수연은 재를 꺼냈습니다. 부엌에서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가져와 재에 뿌렸습니다. 타다만 종이 조각에서 글자가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민혁 사망 후 상속. 이태우는. 수연은 돋보기로 글자를 확대해 봤습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강 회장이 작성한 계획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강 회장이 배우였어. 수연은 복원한 서류 조각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 서랍에서 오래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를 분해하자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그 조각으로 배수관 주변 흙을 더 넓게 팠습니다. 이번엔 진짜 나가야 해. 배수관 구멍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에 흙이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숲속 깊이 몸을 숨기며 본가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향나무 숲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이!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따기 소리가 숲속에 울렸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서재를 뒤져? 네가 뭔데? 죄송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들어. 내 눈 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넌 강민혁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알겠어? 예, 넌 누구지? 이태우입니다. 그게 저는 이태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민준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 넌 이태우야. 내가 주워온 고아야. 그걸 잊지 마. 잊지 않겠습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야. 내 허락 없이는 숨도 못 쉬어. 강 회장은 민준의 턱을 밀어냈습니다. 민준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일어나서 회사 가. 오늘 이사회 있잖아. 예,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흙이 묻은 무릎을 털지도 않고 본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가둔 것도 감시한 것도 모두 강 회장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수연은 나무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경비원 2명이 수연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쪽 순찰 돌고 가자. 별채 쪽도 확인해야 되나?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래. 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원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위잉.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저게 뭐야? 모르겠는데. 확인해봐. 경비원들이 드론을 쫓아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타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드론이 수연 앞에 내려왔습니다. 드론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만년필 코드, 윤재. 수연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드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윤재? 누구지? 수연은 숲을 빠져나와 도로변까지 달렸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역이요. 수연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숲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연 씨죠? 저는 이윤재입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강남역 3번 출구로 나오세요. 10분 안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3번 출구에서 4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당신이 윤재예요? 네. 전직 형사였어요. 지금은 사립 탐정이고요. 윤재는 골목 안쪽 낡은 건물로 수연을 안내했습니다. 건물 3층에 윤재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사진과 서류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민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강민혁 사건 자료예요. 7년 전 그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윤재는 파일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대역을 세웠죠. 이태우를요. 맞아요. 당신 남편 말이에요. 수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민혁의 사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우는 그 현장을 봤어요. 형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봤죠. 윤재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보한 녹음 파일이에요. 스피커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리해.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수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태우는 7년 동안 비상 코드를 보냈어요. 민혁의 만년필 1년 번호로요. 만년필 코드가 그거였구나. 맞아요. 그는 구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감시가 너무 철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죠. 윤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이게 민혁이 쓰던 만년필이에요. 태우가 몰래 빼돌린 거죠. 수연은 만년필을 받아들었습니다. 펜촉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강 회장을 법정에 세우려면요. 어떻게요? 강 회장의 금고에 원본 유언장이 있어요. 그걸 가져와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윤재는 수연에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훈련 시작할 거예요. 훈련이요? 금고를 열려면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수연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꼭 성공할 거예요. 수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윤재는 탁자 위에 본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수연은 도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회장실은 2층 복도 끝이에요. 경비가 삼엄하죠. 윤재가 빨간 펜으로 회장실을 표시했습니다. 금고는 회장실 안쪽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3일 후 강 회장이 파티를 열어요. 케이터링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윤재는 가방에서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흰색 셔츠, 그리고 위생모였습니다. 이걸 입고 들어가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요. 금고는 어떻게 열어요? 지문 인식이에요. 태우의 지문을 복제해야 해요. 윤재는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은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우더를 태우가 만진 물건에 뿌리면 지문이 나타나요. 그걸 특수 필름에 떠서 가져오는 거예요. 수연은 파우더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우를 만나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들키면 안 돼요. 다음 날부터 수연은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윤재는 케이터링 직원의 행동 패턴을 가르쳤습니다. 고개는 항상 숙이고 눈은 바닥만 봐요. 손님과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수연은 쟁반을 들고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쟁반이 자꾸 기울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안정적으로 들 수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윤재가 격려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재가 수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태우가 본가에 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정보원이 알려줬죠. 차는 본가 근처에 멈췄습니다. 수연은 케이터링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들어가서 주방으로 가요. 거기서 태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본가 정문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수연은 윤재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들어가세요. 수연은 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복도를 지나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벽에 붙었습니다. 민준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 수연 앞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계단을 내려간 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할 뻔했어. 수연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장이 수연을 보고 턱으로 식자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채소 썰어. 네. 수연은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잡고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민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복도 테이블에 기대어 물을 마셨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파우더 통을 꺼내 민준이 놓은 물컵에 살짝 뿌렸습니다. 지문이 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특수 필름을 컵에 대고 지문을 떴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주방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필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물컵 치우려고요. 그럼 빨리 치워. 수연은 물컵을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성공했어. 수연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윤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문 확보했어요. 수연은 필름을 건넸습니다. 윤재가 필름을 확인하고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금고를 열 수 있어요. 파티는 언제예요? 내일 저녁이에요. 준비됐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연은 다시 케이터링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윤재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이걸 끼고 있어요. 제가 밖에서 안내할게요. 알았어요. 수연은 이어폰을 귀에 끼웠습니다. 본가에는 벌써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1층 홀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강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에요. 2층으로 올라가세요. 윤재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렸습니다. 수연은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로 향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회장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윤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본가 밖 전광판이 깜빡이더니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강태호 회장, 살인교사 증거 확보. 홀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비원이 계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이에요. 빨리. 수연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치웠습니다.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지문 필름을 금고 센서에 댔습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모든 지분을 동생 이태호에게 상속한다. 민혁의 필체였습니다. 수연은 유언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수연이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고마워.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을 구하러 왔어. 수연이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주는 유언장을 보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형이 나한테 이제 알았어. 당신이 피해자란 걸.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 우리 나가자. 수연이 민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회장과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든 경호원 둘이 수연과 민준을 겨눴습니다. 감동적이구나.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수연을 뒤로 숨겼습니다. 네가 배신할 줄은 몰랐어. 7년 동안 잘 키웠는데. 강 회장은 경호원에게서 권총을 받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쏴. 뭐라고요? 저 여자를 쏘라고. 그러면 살려줄게. 민준은 권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총을 들어 수연을 겨눴습니다.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민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지 않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믿어. 수연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총구를 돌렸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총성의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손님들이 2층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내 손님들에게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강 회장이 아들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혁은 7년 전 강 회장에게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대역으로 세웠죠. 수연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머리에 쓴 가발을 벗었습니다. 특수분장도 손으로 벗겨냈습니다. 저는 강민혁이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태호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강 회장은 형을 죽이고 저를 협박했어요. 7년 동안 저는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강 회장이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경호원들이 강 회장을 말렸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당장 나. 강 회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강태호 씨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딨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 파일과 비자금 장부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수사관이 강 회장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장 풀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응. 이제 끝이야. 수연이 민준을 안았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홀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윤재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윤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두 분이 해낸 거예요. 윤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우 씨, 이제 당신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나요? 저기요. 윤재가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민준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들것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 응. 이제 자유야.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재는 봉가를 바라보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길게 연기를 뿜었습니다. 민혁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윤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윤재는 담배를 끄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본가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수연을 막아섰습니다. 제발이요. 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곧 나올 거예요. 진정하세요. 간호사가 수연을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MRI를 찍었는데요. 뇌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종양이요? 크기가 상당합니다. 오래 방치된 것 같아요. 수연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치료하면 되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어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길어야 3개월입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깨어 있어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들었어? 응. 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치료하면 된대. 수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눈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수연아. 난 알아. 오래 못 산다는 거.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수연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당신 잘못 아니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일 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환자분 신분이 좀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지명수 배자시네요. 그건 오해예요. 곧 풀릴 거예요.
그래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왜? 경찰이 와. 빨리 나가야 해. 민준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수연이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휠체어 가져올게. 수연은 복도에 있던 휠체어를 끌고 왔습니다. 민준을 태우고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휠체어를 밀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나오자 윤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윤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차에 태우고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요. 윤재는 복잡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쯤 달려 외곽의 폐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윤재가 차를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몰았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간이 침대와 식량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약 먹어야 해. 수연이 약을 꺼냈습니다. 소용없어. 그래도 먹어. 민주는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윤재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강 회장이 내일 기자회견 한대요. 뭐라고? 모든 죄를 태우 씨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수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제가 계획이 있어요. 윤재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민준이 상태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게요. 민준아,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한테 약속했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수연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알았어. 함께 하자. 윤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가 기자회견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12시간 남았어요. 뭘 준비해야 해요? 영상이요. 강 회장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영상이요. 윤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지하 감금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어린 태우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민혁 씨가 몰래 복사해 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수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어렸는데. 민주는 화면을 외면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안 봐도 돼. 우리가 할게. 윤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밤새 세 사람은 계획을 짰습니다. 민주는 중간중간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동이 트자 윤재가 차를 몰았습니다. 기자회견장 건너편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서 신호를 보낼 거예요. 윤재가 빌딩 옥상을 가리켰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준비됐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강 회장이 기자회견장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근 제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이태우라는 자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제 아들 행세를 하며 회사 기밀을 빼돌렸습니다. 건너편 빌딩 옥상에서 윤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윤재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기자회견장 건너편 대형 빌보드가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지하 감금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어린 태우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박았습니다. 강민혁처럼 걸어. 강민혁처럼 말해. 아파요. 아프면 제대로 해.
강 회장이 태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빌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빌보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이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수연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민준을 향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태우 씨가 쓴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강민혁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죽은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강 회장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형을 대신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장 입 닥쳐.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수연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연이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태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 경호원들이 강 회장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비켜. 당장 비키라고. 강 회장이 경호원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호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강 회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수사관들이 강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수연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민준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응, 이제 끝이야.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렸습니다. 윤재는 빌딩 옥상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민혁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형. 윤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기자회견장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전히 빌보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빌보드에서는 강 회장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처리해. 깔끔하게. 그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빌보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민준을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입원해야 해요. 얼마나 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준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민준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 좋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경치 좋지? 수연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왜
고마워.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이태우로 살게 해줘서 천만에. 수연은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함께 있자. 그래. 끝까지 함께. 두 사람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윤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려요. 고마워요. 수연이 꽃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 구속됐어요. 무기징역 구형될 거래요. 잘 됐네요. 민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형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민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 회장은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민준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병원이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아침 병실에 왔습니다. 민준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산책 나갈까? 그럴까? 수연은 민준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병원 뒤편 벤치까지 천천히 갔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수연아. 응. 나 죽으면. 그런 말하지 마. 수연이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들어야 해. 나 죽으면 형 만년필 간직해줘. 민준이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윤재가 돌려준 민혁의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게 형이랑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거야. 수연은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도 함께 행복해야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행복해. 너 덕분에. 수연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민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준비하세요. 수연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아, 여기 있어. 수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이태우로 살았어? 응. 당신은 이태우야. 민준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게 민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윤재와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위패에는 이태우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강민혁이 아닌 온전히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수연이 꽃을 놓았습니다. 윤재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내요. 고마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남해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서점을 열었습니다. 책과 커피를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서점 벽면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연이 병원 산책로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재가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요? 네. 윤재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탐정사무소가 제법 바빠졌어요. 윤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뭐해요? 글 쓰고 있어요. 무슨 글? 제 이야기요. 민준이 이야기. 수연은 카운터 아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글이 빼곡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유령의 시간. 좋은 제목이네요. 윤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민혁 씨와 태우 씨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평화. 그러게요. 수연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윤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문을 닫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태호로 살다가 이태호로 죽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연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작가 이름에 한수연을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이제 세상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연은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 수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추천해 주실 책 있나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희망적인 이야기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때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이야기예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수연은 책을 포장해 줬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서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았습니다. 자유롭게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태우야, 잘 지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다시 시집을 펼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서점 간판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유령의 시간. 그 이름 아래 새로운 삶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7년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찾아냈고 남편을 구해냈습니다. 민주는 이태우라는 본명을 되찾았고 비록 짧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다 떠났습니다. 강 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감옥이 화려한 저택 안에 있고 가장 큰 자유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수연은 이제 바닷가 서점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유령의 시간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죠.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수연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